네, 안녕하세요. 네, 유치원 교육과정 2016 학년도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6 학년도 문제요. 자, 저희가 이제 연도별 기출분석 2로 넘어가는 거죠. 자, 논술 문제 한번 보시면요. 페이지 20페이지부터 2016 학년도 유치원 교직 논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관련 문제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거,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자와 유치원 현장의 특성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 정교사와 권교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하고 있는 점 3가지를 제시한 후 2015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에 편성 운영을 근거로 각각의 교육적 의의를 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 해당하는 것, 교직의 전문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 2가지를 들고 이를 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이제 예시 답안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답안부터 아니고 분석부터 해야 되나요? 네,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는 건 알고 계시죠?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아직까지 우리 본론의 배점을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본론의 내용이 논술의 내용이 10점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논술의 내용 10점 보시면요. 본론이 10점에 해당하고요. 서론이 1, 결론이 1로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 12점이 나오고요. 1200을 12로 나누면 100자가 된다. 그래서 100자, 1000자, 그 다음에 100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본론의 내용으로 나누면요. 본론이 방가로 1번, 2번, 3번으로 나뉘게 됩니다. 1번에 해당하는 게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고요. 2번에 해당하는 게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시 고려할 사항과 의의고요. 3번이 교직의 전문직 관점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건데 배점을 보시면 2점, 6점, 2점으로 되어 있죠. 2점, 6점,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쓰겠습니다. 2점, 6점,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자 수는 200. 그 다음에 600, 200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죠. 자, 1번에 해당하는 거 번호체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거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자와 유치원 현장의 특성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그러면 학습자에 해당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유치원 측면에 해당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2번, 정교사와 권교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하고 있는 점 3가지, 그것에 대한 교육적 의의를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교육적 의의를 논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고려하고 있는 점 1로 잡고 각각의 교육적 의의를 2번으로 잡은 다음에 3가지 쓰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쓰시고 2번에도 3가지 써야 되니까 요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2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요. 각각의 어떤 고려하고 있는 점, 교육적 의의 이렇게 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 의의를 2번째 방법은 번호 체계를 1, 2로 잡으면서 2, 3으로 잡으면서 각각의 교육적 뭐가 나옵니까? 고려해야 되는 거 하나,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거 그것에 대한 교육적 의의, 고려해야 되는 거 교육적 의의,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거 교육적 의의 이렇게 짝을 지어서 번호 체계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기역, 니은은 꼭 안 쓰셔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이 체계를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1번, 2번, 3번으로 번호 체계를 하신 다음에 각각의 교육적 의의와 대안을 같게 서술하시고요. 각각의 교육적 의의가 아니죠. 각각의 고려점과 교육적 의의를 서술하시고요. 2번째 교육적 의의와 대안을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고려하고 있는 점과 교육적 의의죠. 죄송합니다. 고려하고 있는 거 교육적 의의, 첫 번째 해당하는 걸 함께
하나 번호 1번으로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교육적 의의와 그것의 어떤 대안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강의가 길어져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지금 고려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적 의의. 죄송합니다. 정신이 지금 외출했나 봐요. 자, 교육적 의의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와 이제 고려할 점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와 교육적 의의 그 세 가지를 적으라 그랬는데,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와 교육적 의의,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거와 교육적 의의, 세 번째 고려해야 될 거와 교육적 의의, 이렇게 그냥 쌍으로 하셔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 답안에 한 건 요 3번 유형인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요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의 글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세 가지 모두 다 인정이 되고요. 3번에 해당하는 거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 두 가지인데, 그걸 1번, 2번 두 가지니까 번호 체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번호 체계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위 문제 1번에 저는 두 가지를 쓰라 그래서 원 하나, 두 가지 1번, 2번으로 나열을 했고요. 저는 본론 2를 번호 1, 2, 3으로 하면서 첫 번째 고려점과 교육적 의의, 두 번의 고려점과 교육적 의의, 세 번의 고려점과 교육적 의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하위 문제 3번에 해당하는 거는 자세 또 두 가지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1번, 2번으로 나눠서 서술을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특강을 저 진지하게 찍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약간 강의를 오래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외출했다가 다시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바로 진지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점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뭐냐는 게 지금 관건이 되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틀은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실행한다는 건데, 탄력적 운영은 융통성을 말합니다. 저희가 유치원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100% 그대로 책에 나온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또 개별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들, 상황이나 유아의 발달 특성이나 혹은 유치원의 전체 상황이나 학부모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유치원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느닷없이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러한 융통성을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편성과 운영을 근거로 각각의 교육적 의의까지 논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성과 운영은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 평가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교육적 의의를 논하라 그러면요, 그것과 관련된 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재 22에서 보시면 22페이지 보시면 제가 누리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네 가지 파트를 모두 다 포함을 시켜서 나왔거든요. 자, 혹시 우리 초수 선생님들 또는 만약에 이 시험을 내년이나 혹은 후내년을 위해서 미리 특강을 들어보고 계시다면요, 우리 선생님들 요거 누리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이런 거구나 라고 배경이론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교직관에서 전문직관에 대해서 배경 이론을 35페이지부터 쭉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여기 3번이 교직의 전문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을 두 가지를 들고 이에 논하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교사의 전문직 관점은 이겁니다. 전문가가 교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교사가 되는 사람의 그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문직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교사 양성 기간을 거쳐서 전문적인 지식, 기능, 태도를 형성한 사람만이 유아교사가 돼야 된다는 게 교직의 전문직 관인데요. 우리 유아교사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문가는 되지 않았다, 비전문가다, 또 하나는 전문가 집단이 맞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 전공서의 입장은 우리는 전문가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우리를 비전문가라고 보는 집단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유아교사의 역할, 우리 아이들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라 보니까요, 우리의 역할은 간혹 엄마의 역할과 비교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누구나 자신의 자녀를 낳는 사람이면 엄마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엄마라는 직업이 아니죠, 참. 엄마라는 그런 위치는 누구나 여성이라면 꿈꿀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엄마라는 직업, 엄마라는 역할을 위해서 특별히 대학이라는 전공 과목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아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점이 사회문화적 시선이 있는데요. 실은 그거 아닙니다. 내 아이를 잘 보는 것과 남의 아이까지도, 여러 명의 남의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태도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유아교육을 엄마라는 지위랑 비교하기도 하죠. 그런 입장에서 유아교사는 전문교육 과정을 안 받아도 누구나 할 수 있어라는 잘못된 편견이, 사회적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문가 집단이 되는 거는요, 일정한 양성 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수가 맞춰졌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옛날에 사자 직업이라고 하던 그 직업들은 전문가라고 인정받던 직업이고요. 또 하나 보수가 높았던 직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교직이 전문직이 되려면요, 보수가 교육받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높은 보수가 있어야 되고요. 충분한 복지가 인정돼야 되고요. 권위와 권리가 인정돼야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보수 부분, 복지 부분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립에서는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이런 점 때문에 유아교사직을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의 전공서는 뚜렷합니다. 유아교사직은 전문직이다. 이 문제는 선생님들께 우리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봐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갖춰야 된다, 그것을 전달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대화의 일부인데 그 대화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답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정교사가 박 선생님, 오늘 나비축제에 대해서 참여 요청 공문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개막식에서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 날짜가 다음 주네요. 축제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계획한 교육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육과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사회에서 개막식에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교사가 의도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이 됐죠. 이때 교육과정을 그 상황을 위해서 바꿔주는 거, 그게 탄력적 운영이거든요. 자, 문제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설정이 됐습니다. 자, 박 교사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벌써 부모님들께 월간 학습 계획안이 나간 상황이라 축제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계획한 활동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노래를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사전 동의받을 시간도 부족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 교사는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시간이 사전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요. 뭐 그냥 교육과정 하던 대로 합시다. 정해진 대로 합시다. 그게 박 교사의 입장이에요. 정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에요. 저는 기존의 계획을 바꿔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거기 밑줄이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게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밑줄 하시고 탄력적 운영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번 축제에는 1년 동안 기다려온 프로그램이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축제 문화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고요. 자, 거기요.
그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축제 문화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요거 이 본론 1번에 동그라미 1번으로 해주세요. 거기에 밑줄 하시고 1번 하신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거기에. 왜냐하면요. 요게 지금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의 학습자적 측면이에요. 학습자.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경험,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쭉 읽겠습니다. 박 교사가 그래서 물어봐요. 아, 선생님, 장애유아 2명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게 있거든요. 2명이 있는데. 그래서 권 교사가 네, 마침 우리 반도 무리 없이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축제 진행 담당자에게 장애유아를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두 아이가 함께하기 힘든 활동은 조금 줄여서 계획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 유아를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조금 활동을 단순화시켜서 하겠다라는 게 권교사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개인적으로 다녀왔던 아이들은 벌써 축제 가는 걸 원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축제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아이들이 나비를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나비 되어보기나 나비 따라 달리기 등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하면 나비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한다, 그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유치원 현장의 특성 측면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것, 유치원 현장의 특성. 우리가 유치원 안에서 마지막에 권교사의 대화 그 부분을요. 권교사의 대화, 마지막 대화를 요런 표시를 좀 해주세요. 요런 표시를 하시면서 1번에 2라고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요. 현장에서, 유치원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교실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생한 자연물 혹은 자연 그대로를 경험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보면 아이들이 실제로 나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어보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나비에 대해서 교실 안을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유치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정교사와 권교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하고 있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총론과 편성과 운영을 근거로 각각의 교육적 의의를 논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예시답안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 예시답안을 보시면 첫 번째가 제가 어떤 걸 요구했냐면요. 어떤 걸 뽑았냐면요.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이 어디에 있냐면요. 가족과 지역사회에 한다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편성 운영 중 운영편에 보시면 5번째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한다가 있어요. 저희가 실은 지역사회에 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 협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역사회 협력. 그래서 그 지침을 제가 한 가지 뺐고요. 그 사례와 관련해서. 그 2번째 저는 또 뭐 했냐면요.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고자 한다. 또 하나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했는데요. 교수학습 방법에 보시면요. 3번에 해당하는 게 2번에 해당하는 게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다고 이고요.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해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한다가 있는데요. 아까 그 지역사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축제를. 그러면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사회 축제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또 하나는 그것이 아이들이 나비를 실제로 만나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경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비에 관련해서 새로운 걸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 기능,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 2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면서 그 활동에 참여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하나 3번째에 해당하는 거는요. 유아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운영 지침에 몇 번째인가요? 장애 유아 부분이?
세 번째인데요. 유아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가 운영의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장애 아이들을 위해 활동을 단순화시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 지문에서 알아보는 거, 그걸 초점으로 맞췄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편성과 운영을 아주 폭넓게 하면서 그걸 근거로 들어라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과 운영은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 평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지침에서 여러 가지 지침에서 사례와 만난다고 생각하시는 그 지침을 선생님들께서 찾으셔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 근거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첨삭을 신청하신 유치원 교직 논술 첨삭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 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때 지침을 정확히 저한테 이제 첨삭 보내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첨삭 보내실 때요. 정확히 이렇게 따옴표, 지침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표시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한다. 이렇게 명확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답안처럼요. 그 다음에 3번. 교직의 전문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은 뭐겠습니까, 선생님?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배경 이론을 보시면요.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전문성을 위해서 함양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 개방성과 융통성, 보살핌과 협력, 그 다음에 개방성과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현장성과 정보기술의 이해, 지속적인 자기갱신, 삶에 대한 비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이 이론서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 지금 이 교사들이 지금 탄력 요구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에 대한 특성, 흥미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교육과정을 바꿀 수 있는, 교육과정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설계 면에서의 필요한 능력들도 요구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조금 폭넓게 전문직 관점에서 전문직의 우리 유아교사들만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유아교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서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시답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유치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논하겠다라고 했어요. 서론에 보시면은 유치원 현장에서 학습자와 학습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적 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 등에 대해 논하겠다가 있습니다. 1번,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유아 측면에서 유아의 발달 특성이나 수준, 흥미, 요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아의 연령별 적합성 외에 이러한 개별적 적합성을 인정하고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교사들이 과거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 사전에 작년에 했던 아이들을 가고 싶어 해요 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반영했고요. 장애 아이들의 어떤 특성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변경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의 어떤 연령별 특징이나 사회문화적 특징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관심이나 개개인의 장애 정도도 고려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해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원 현장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유치원 현장 측면에서 지역사회와의 어떤 협력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과 특성은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어떤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의 활용은 지역사회를 하여금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돕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문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할 때는요. 해설서의 상세 내용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26번에 페이지 보시면요. 배경이론 보시면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한다에 대해서 봤을 때요.
그 보시면 지역사회의 문화적, 지리적 환경과 특성은 교육, 보육 활동을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자원이 되고,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누리가정 운영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하여금 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는 보람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저는 그 부분을 인용해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해서 했고요. 또 하나 제가 그 아까 유아 측면에서 설명할 때 인용한 부분은요, 그 해설서에서 편성과 관련해서 아이들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해서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라는 것과 유아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조정해서 운영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한다. 그 다음에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한다. 전반적인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게 아이들의 연령별 적합성, 사회문화적 적합성, 개별적 적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제가 통합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럼 본론 2 보시겠습니다. 본론 2에 보시면 사례에 제시된 정교사와 공교사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유아의 경험, 흥미, 능력,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일단 고려하고 있는 점 3가지를 저는 일단 앞에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요,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주셔도 되고, 저는 앞에 이제 1번, 2번, 3번에 제가 쓸 내용의 3가지 포인트를 2번 처음 도입할 때 해줬는데요. 제가 보통 안 해줘도 되거든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제가 2번 그래서 해준 이유는 저는 그 본론 15점 글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본론 10점으로 가니까 1점당 3줄이 아닌 4줄이 되잖아요. 더 많은 양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에서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본론 2를 들어갈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늘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 2, 3에 하는 키워드들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본론 2를 내가 어떻게 서술한 건지 소개하는 문장을 넣는데요. 이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1번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지역사회의 요구죠. 그리고 2번에 해당되는 게 유아의 경험, 흥미,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3번째 해당하는 게 아이들의 장애 정도겠죠. 그래서 요거 3개를 포인트를 집었고요. 앞에서 동그라미 1번은 축제 개막식에 유아들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가정과 지역사회 협력과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한다는 지침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지침에 근거해서 교육적 의의를 논하라 그랬기 때문에, 편성과 운영을 근거로 교육적 의의를 논하라 그랬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침을 저는 이렇게 반점으로 해서 썼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서 분명한 근거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불분명한 글보다는요, 뚜렷한 글, 선명한 글이 누가 매겨도 100점으로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누가 채점을 해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유아들의 과거 참여 여부와 기대, 흥미, 배움의 정도를 고려한 것은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해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고자 한다와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를 반영하여 유아들의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3번째, 장애 유아들을 고려하여 활동을 조정하여 계획하고자 한 것은 유아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를 반영하여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를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3번째, 전문직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을 논하자면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교사는 유아와 유아의 발달과 배움,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유아와 교과, 교육 상황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핵심으로 했고요. 왜 그 부분이 계속 지문에서 설명이 돼서요. 2번째는 동료 교사와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유치원 안과 밖에 조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지역사회와 협력 부분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가정에 뭐 동의를 구해야 돼요 라는 부분도 나왔고요. 또한 이 전반적인 교사들의 대화가 서로 의논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체 상황에서 동료 교사, 가정, 지역사회 모두와의 협력이 다 설명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서
했는데요. 선생님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설서에 나와 있는 어떤 많은 어떤 배경 지식이나 어떤 언어적 문장들을 그대로 활용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이번 2016학년도 문제는 해설서의 어떤 근거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면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융통성을, 교사의 융통성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세가 되는 그 출제 근거가 되는 해설서의 내용을 많이 인용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교사는 뭐뭐 해야 한다. 교사의 노력을 적어야 된다라고 했죠. 교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 노력을 바탕으로 유아의 발달과 경험, 흥미와 지역상의 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동시에 반영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유치원 현장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2016학년도 유치원 교직 논술은요. 조금 이제 해설서에 기반됐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 사례를 해설서와 연결짓는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실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가 날 때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이론이면 내가 아는 이론에서 나왔다 자신 있게 적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아는 해설서에서 나왔다라면 오히려 너무 일반적인 게 답이라서 이게 답이 맞아?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쉽게 다가가시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렵게 다가가시는 게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뭔가 다른 전략이나 뭐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는 쉽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의 근거에서 또한 사례의 근거에서 각각의 상황을 찾아서 글을 잘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A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